그 이재명 대표가 뭐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 면이 있는데 이중잣대라는 욕을 먹더라도 단호하게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에이 당신도 사법뉴스가 이 소리를 듣더라도 그런 그 말을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세 분 소개합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상을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 이게 저희 제작진한테는 너무 좋은 문자인데 이 우리 세 타짜에겐 좋은 문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전병곤님, 여의도 타짜 시간이나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여의도 타짜 시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수경님, 여의도 타짜 시간 좀 늘려주세요. 목숨 걸고 비판하는 게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아닙니다. 예. 자, 윤 타짜 빠졌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고 이게 아마 내가 보니까 김 타짜랑 장 타짜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장 타짜가 국힘 비판할 때랑 김 타짜가 민주당 비판할 때 목숨 걸고 비판하는 게 이게 잘 되라고 하는 애정이다.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근데 장타짜도 탈당했잖아요. 탈당? 탈당 아니야? 나는 원래 당적이 없었어. 출당? 아니 저는 2017년도 이후로 네.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바른정당 갈 때 바른정당도 입당을 안 했고요. 왜요? 왜 안 했어요? 아니 저는 제가 신한국당 때부터 보수우파 정당 그 국민의힘 계열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는데 공채 일기. 예, 거기를 탈당한다는 것은 네. 다른 정당에 입당을 하는 것 이것은 네.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네. 그럼 나는 다른 정당은 절대로 네. 입당을 안 한다. 그래서 새누리당 탈당했구만. 그때 이제 탈당했지, 왜냐면- 김무성 대표랑 결별할 때죠 그때가. 네, 바른정당 창당 기획을 제가 했으니까 네. 당연히 제가 새누리당을 탈당했어야죠. 어. 근데 다른 정당을 입당하는 것은 어. 이거는 저를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아.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타짜하고 장타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애정이 저. 느껴지지 않냐. 목숨 안 걸어요. 자, 오늘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내가 보니까 주제가 김남국 의원 코인이기 때문에 김타짜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가요? 민주당 25년 권리당원이죠. 목숨까지 걸 건 아니고요. 그냥 욕 좀 먹으면 되죠. 뭐. 장수의 비결. 네, 장수의 비결. 자, 일단 우리 김타짜한테 먼저 첫 질문 드릴게요. 네. 이거 어제 윤리특위 제소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민주당에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했습니다라는 거 되게 강조하는 것 같던데. 네.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일단은 고민이 좀 길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고민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면서 좀 길어졌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컸고 그게 이제 외부로 표출되면서 여론도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좀 길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하자 이렇게 하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좀 떠밀려서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지난 근데 이걸 떠밀려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은 과하다고는 생각해요. 뭘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부분이 있죠. 좀 더 타이밍을 빨리 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정치를 같이 해온 어떤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게 있었을 텐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렇죠. 이재명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late better than never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잘 하셨다. 그리고 이미 하셨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근데 좀 그게 드리고 말이 싶어요. 안 되는 게 언론이나 저 같은 평론가들이 아니 쇄신 요청할 때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윤리 제소했으면은 그때 바로. 네, 비판 안 받았을 텐데 그때 그냥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건 좀 윤리 제소하지 맙시다라고 뺐잖아요. 뺐다라는 타이밍을 보도가 놓쳤다고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 비판 안 했으면은 아마 그냥 계속 윤리 제소 안 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떠밀려서 했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윤 타짜는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때문에 민주당도 매를 맞는 거잖아요. 매를 맞을 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회초리를 들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수순이라는 게. 근데 그 시기를 놓쳤던 거잖아요. 탈당하고 뭐 이게 뭐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라는 매는 이 윤리특위가 들고 있으니까 이 매를 쥐어준다. 까지는 나간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전 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실효적 얘기 좀 이따 해보고 나 이게 김타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이게 흐지부지 되면은 저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늦었지만 결심을 하셨으니까 잘하셔라. 저는 이런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타이밍도 늦었다고 김타짜도 동의했어요. 그 좀 부분. 늦었죠. 일요일날 쇄신일충 때가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왜 며칠 동안 뭉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원래 사이다 바로는 유명했던 사람이고 두뇌 이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을 알려졌는데 이거 딱 보면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당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본능적으로 왔을 텐데 왜 주저줘 됐을까 며칠을? 그것이 궁금하다. 알 것 같아. 아, 네, 얘기해봐요. 어. 김연아, 박순자 이런 거 없나 찾았던 거겠죠. 자 저쪽은 뭐 걸 거 없나? 누구는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못 찾은 게 아닐까. 아니 사실은 뭐 그거와 비슷하게 전수조사를 강조하시긴 했죠. 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 말이 안 되는 차원에서. 게 우리 뭐 모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하자. 그 여당이 던졌잖아요. 네. 그거보다 좋아 국민의힘이 받든 말든 우리 민주당 전수조사 먼저 받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고 게다가 국민- 도덕적 우위에 쓰지.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김남국 의원에게 해야 한다. 네. 그냥 제명안 우리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가지고 처리합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야 지도국자급 의원 정도 되면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되는지는 머릿속으로 저는 안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게 말이나 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안 옮겨지는지 차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적됐냐는 거죠 나는. 여러 가지 뭐 판단하겠죠. 인간적인 뭐 어. 김남국 의원과의 관계도 있었을 것 같고. 대학 후배고 뭐 7인회고 네. 대선 때 수행실장이었고 그래서. 네, 또 미래 부총장까지 시켜줬잖아요. 아. 그리고 김남국 치면은 나에 대해서도 저런 요구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의원들 계속 저런 연루자들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민주당 올 때마다 저렇게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나? 이거 민주당 자체가 풍지박산 나겠는데? 그런 걱정도 있었겠죠. 그렇죠. 뭐 본인한테 대해 가지고는 뭐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남의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단호하냐 그런 이제 복잡한 것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그 생각이에요. 민주당이 좀 단호했어야 된다. 제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현실적인 이제 정치적 계산을 위해서라면은 그때 그 잘 꾸렸잖아요. 위원회를. 그럼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러한 거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의 진도가 못 나간다라는 식으로 좀 김 의원한테는 뭐 좀 섭섭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김 의원한테 이게 넘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좀 뭐 애매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소영 끝난 의원이 다음에 그러니까 뒤에 사실은 안 줘가지고 이게 뭐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는 게 되니까. 근데 좀 전에 우리 그 김태현 진행자께서 지도자가 되면은 다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몰라요? 근데 지도자가 되면 더 몰라요. 더 몰라요? 나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이 있고 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면은 더 그게 모르게 되는 거죠. 정말요? 그렇죠. 아, 그래서 권력 아니 신문만 그러니까 봐도 다 아는데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멀쩡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바보 같아지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거기에 함몰이 되고 그 사회에 동화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죠.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 안 좋은 쪽으로 발현되는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요새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그 이재명 대표의 분명히 논의 그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너서클. 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 될 때는 뭐 김영진, 정성호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바깥의 이야기도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이게 돌아가는 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과연 이재명 대표는 누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었었다면 네. 그 중에 한 명이. 네. 그럼 나머지 멤버들이 되게 좀 불편해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레드팀, 네. 텐스맨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윤리특위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좀
수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앞서 윤타짜도 잘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장타짜 네. 일단 그게 힘겨루기 있잖아요. 절차 가지고 뭐 절차도 그런데 아직 윤리특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들만 있지 네. 위원들을 이제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상설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비상설 특별위원회니까. 특별위원회.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 구성부터가 네. 난항이다, 문제다. 그리고 뭐 숙려기간에 가진이 많이 뭐 그러니까 본회의 숙려기간은 직부로 하니 뭐 그래 20일간의 숙려기간이 있는데 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도 이혼 전문 있잖아요, 전문이요? 변호사. 아니, 아니요? 이혼 전문은 아니고 이혼 하긴 하죠. 이혼할 때도 뭐 숙려기간 있잖아요. 그거 변호사 쓰면 없어요. 그래요? 본인들 당사자가 가면 숙려기간 신구 선생님 사주에 뵙겠습니다. 있는데. 아 이게 서로 네. 감정 자제하라고.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는 없어. 그래가지고 없이 할 수 있어. 예. 네, 숙려기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검토해보고 상황 알아보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자칫 잘못하면 80일간 더 늦어질 수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하늘처럼 올라가 있는데 네. 80일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숙려기간 없이 바로 빨리 그냥 본회의직 제소하자. 네. 그런 얘기를 변재일 위원장도 했는데 일단은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돼야 돼요. 윤타짜가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잘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윤리특위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애매한 것을 뭐 불법은 아닌데 뭐 막말을 세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뭐 그런 거가 지금까지 징계가 제대로 된 적이 없고 그리고 아예 아주 심한 거는 사법당국으로 가기 때문에 윤리위에도 별로 할 게 없고 이 윤리특위란 자체가 약간 그 회색지대 그레이존에 대한 것인데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은 훨씬 더 센 거잖아요. 그럼 윤리특위에 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일 거예요. 본회의 상임위 시간에 뭐 이거 했다. 이건 딱 윤리위에다 할 만한 거긴 하죠. 근데 참고로 이번 국회 21대 국회에서 39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위원회에 제소가 됐는데 딱 한 명만 징계받았어요. 누구요? 김기현 당대표.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 때 그때 위원장석을 출석 정지 딱 이렇게 네. 점거했다고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받은 거 외에는 징계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국민의힘의 태도는 정해져 있는 거고. 국민의힘 뭐 제명하자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명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저는 우리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국민들을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정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다는 건 법안이 형성된다는 거기 때문에 법률보다도 오히려 상위 개념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저는 박지원 전 원장 인터뷰한 거 뒤에서 밖에서 들으면서 조금 답답했던 게 그분은 다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말 했겠지. 뭐 김남국 의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니까 검찰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의 원로이자 또 정치를 이렇게 뭐 하겠다는 식으로 보이는 분 같으면은 당연히 박지원 원장 정도면은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 뭐 검찰이 알아서 평소에는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이럴 땐 또 검찰이 알아서 하라는 그건 저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요.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하려면 자기가 지킬 것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바른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잃을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탈당 좀 선언했을 때 큰 정치인이다라고 칭찬했던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아까도 뭐 탈당은 잘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이 정치들이 뭐 사법기관에 맡긴다. 독립적 뭐에 맡긴다. 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판단을 하라고 권력을 주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권력과 책임은 비례를 하는 건데 늘 힘은 쓰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퉁쳐버리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저 만약에 검찰에서 뭐 이게 뭐 기소하고 뭐 영장 치고 이러면은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건데 법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윤리특위만 놓고 보면 예전 사례를 한번 보죠. 2011년에 강용석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아나운서 되려면 뭐뭐뭐 해야 된다. 그거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어 결국엔. 왜냐면은 피해자 특정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뭐 형사적은 그런데 당시에 무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어휴 어마어마했죠. 그 2011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시장인가 뭐 재보궐선거 앞둘 때였을 거예요.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맞아요. 윤리특위에서도 제명안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국회 본회의, 요건 제가 착각했어. 앞서 잘못 말씀.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결됐다는 거예요. 3분의 2 이제 정족수가 안 되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요. 아니 왜 그냥 당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저런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알려졌어요.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하겠냐고요. 뭐라고 요구하겠냐고. 그 잣대를 보다 더 엄격하게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들이대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강용석 의원 때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강용석 의원이 그때 뭐 존재감도 있고 뭐 재기발랄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늘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이 강성 당원들하고 일체감의 부분이에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이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랄까 좀 냉정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고 민주당은 좀 뜨겁고 일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강용석이 좀 유명하다고 해도 뒤에부터 팬덤이 강해가지고 강용석 지키자 이런 운동이 없었어. 전혀 없었어. 예.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뭐 별의별 뭐들 많이 나오던데 뭐 무슨 욕망이 없는 자가 뭐 누구를 뭐 비판하라 뭐 이게 다 음모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또 움직이기가 예전에 강용석 의원 네. 한나라당에서 먼저 제명했던 것처럼 민주당 하기가 힘들다. 그럴까요? 그건 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어쨌든 되냐고. 구조 자체가 그 당의 구조 자체 친명계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원내대표 정도가 비명계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건 구조적인, 크게 다르지 않아요.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다. 이게 또 강성당원과의 일체감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지자들도 이렇게 압박을 하고 봉분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칼을 세게 댈 수밖에 없다. 보통 정치의 프로세스라는 건 그렇게 맞아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지자들이 김남국이 무슨 죄냐 라고 해버리면은 뭘 할 수가 없지. 뭐 당도 만든다 그러고 손혜원 전 의원은 정의로운 사람 김남국을 지키자 이러고. 근데 이게 양의원 같은 의원들은 네. 도덕적으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고. 그게 제일 웃겨 나는. 네. 그래요. 그 시민운동했다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가 난 제일 웃긴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정치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모든 게 상대방의 혐오를 기준으로 모든 걸 움직여요. 옳고 그름이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만 아니면 되고 저 사람이 하지만 않으면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저쪽이 하는 건 다 싫어. 뭐 다 이런 거구나. 싫고 그러니까 혐오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정치권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바로잡을 자기들이 어쨌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이게 진정한 정치인데 그걸 이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정치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저 윤타짜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김남국 의원 자질 탈당한 거는 잘한 거예요? 아니면 못한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영리한 건데 당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아까 제가 말씀대로 당이 회초리를 때릴 기회를 앗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곧 돌아온다, 뭐 늘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은 당 입장에서는 타격은 그대로 받고 우리가 뭘 할 수 수는 있는 그게 없고. 없다. 그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 지지층의 요 성원은 받고 대신에 뭐 회초리 맞을 기회에선 싹 도망쳐버린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재명 당대표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 당규에 있잖아요. 징계를 회피하기 징계 위해서 회피하고 탈당은 안 된다고 제명 그러잖아요. 처분. 제명 처분.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탈당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탈당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탈당의 목적, 탈당의 진정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탈당의 목적이 정말 반성이었다면 그 이후에 보여주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죠. 그런 뭐 거- 자료를 뭐 제출을 뭐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당에서 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탈당의 목적이 반성이에요, 아니면 회피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김남국 의원은 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방어권 차원에서 자료 줄 수 없다라고 탈당 이후에 저 진상조도 안 줬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아니 본인이 다 준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약속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있고 모든 거를 까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밝혀져.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밝혀지기는. 그렇지 다 거짓말이 되고 있어요. 본인이 밝혀지긴 과거 했던 밝혀지네. 일이. 거짓말이라는 게. 응?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조국의 강 때문에 망했고 이번엔 남국의 강, 남국의 바다 거기서 지금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제 윤타짜 김종민 의원한테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아. 조국 사태하고 이 김남국 사태가 어느 게 더 악성입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더 안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아까 그 바다 강 말씀하신 게 뭐 예컨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자꾸 걸려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지지층들 나서는 거, 뭐 손혜원 전 의원 나서는 거, 밖에 오히려 이게 신나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렇게 되면 그게 강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걸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서 꼬리 자르기? 저는 꼬리 자르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늘 잘못된 건 잘라내야죠. 근데 이걸 스스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바깥에서 야 이게 김남국의 문제야? 이게 다 니들 책임이지라고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안에서 김남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스크럼 짜고 지키겠다. 라고 스스로 연환계를 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스스로 연환계.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김종민 의원이 조국 사태보다 더 고약하다고 하는 게 평면적으로 이걸 비교해서 이게 더 악성이다 이런 거보다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지금 상황 자체가 더 고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잃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권도 잃고 야당이 된 상황에서 이런 거를 맞이했는데 또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럼 이게 더 훨씬 더 고약할 수 그러니까 있죠. 지금 이제 야당 뭐 검찰 내지는 여당하고의 충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다음에 공천을 할 때 경선을 할 때 김남국이 먼저 한 문제냐라고 하는 또 그룹들이 형성되고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모인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악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이분들의 영향력 비중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공천 경선에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는 거야. 물이 그러면 짜진다. 그게- 그 윤타짜 그렇죠. 표현대로 그게 하면. 진짜 바다고 강이고 연환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재명 당대표가 김남국 의원 징계나 조치에 대해서 자꾸 미적미적대고 우물쭈물하게 되면은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김남국한테 얘기 듣고 이재명 당대표도 투자한 거 아니야? 코인 투자?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본인의 의혹 제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여의도 음모론을 바닥에 해요. 그러한 뭐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그런 오해 안 받으시려면은요 더욱더 과감한 조치가 제가 여기서 필요하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국민의힘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억울하다 무슨 죄가 있냐 선거 앞두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탄핵의 강 이렇게 뭐 대강 이렇게 건넜는데 알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는 거 쉬었다가 해야 정말 된다. 고맙게 생각해. 광고 듣고 3부. MB는 나오고 있잖아. 자, 김남국 의원 이슈 하나만 더 보죠.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미래를 우리가 앞서 박지원 전 원장은 검찰에 달려 있다. 뭐 그 얘기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 끝이고 그게 아니면은 뭐 그래도 좀 길이 있지 않게 뭐 그런 식의 저는 그냥 이해를 했는데 검찰에 달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정치 원로가 하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범죄자만 아니면 되고 범죄만 아니면 다 해도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나보다 나은 우리의 대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요? 네. 나보다 나의 대표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쁜 생각인가요? 그 진짜 제가 볼 때는 정치 원로로서 정치 문화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미래 저는 뭐 본인한테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아까 제가 연환계 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그럼 김남국 전 의원이 밖에서 뭐 손혜원 전 의원이라든지 조국 북 콘서트에 참여한다든지 저도 탄압받고 있습니다. 내가 탄압받으니까 이 마음을 알겠다라고 해가지고 엮어버리면은 그거는 자기는 약간 가능성이 높이는 길인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전체를 정말 수렁으로 빠뜨리는 길이다. 저 북콘서트 조국 전 장관, 손혜원 전 의원, 김남국 의원 이렇게 북콘서트 멤버가 김남국 의원은 웅장하죠 정말. 김남국 굉장해? 의원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공직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 해명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회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자신의 사적인 뭐 재산 증식이나 아니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국회의원직을 이용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했고 저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자, 공직자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다음 총선에 공천 못 줘요? 아니 줄수 뭐 있나? 이미 탈당을 해서 탈당했구나. 네, 죄송합니다. 탈당을 해서 줄 수도 없고요. 네. 근데 지금 장성철 소장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직을 이용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김남국 의원을 비판할 때 자꾸 자연인 김남국을 비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자연인 김남국이면 저희 이거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김남국이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김남국 자연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김남국이든 누구든 그냥 국회의원이라는 법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지금 타짜 손혜원 의원이 저 본인 유튜브인가 뭐 무소속으로 광주나 호남에서 당선될 수도 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한 민주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기야 하겠어요. 뭐 네. 그러기야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제 뭐 공천 탈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랑 손 잡아버린다면 어우 되게 안 좋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손혜원 전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냥 그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장사 하시는 거지 뭐 여기 무슨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손혜원 의원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 본인이 차명으로 목포에 투자를 한 것이 드러나면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뭐 기부하겠다고 그랬나? 아니면은 뭐 반납하겠다고 그랬나? 그 약속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1,000만 원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전 재산 헌납 안 해요? 그 약속부터 지키고 발언을 하시라. 자, 윤타짜. 네. 이 김남국 의원 사태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연동이 됩니까?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본인 이 대표직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 면이 있는데 이중잣대라는 욕을 먹더라도 단호하게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에이 당신도 사법뉴스가 이 소리를 듣더라도 그런 그 말을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그걸 물어보죠. 그게 낫다. 김타짜도 동의하세요? 예,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더라도 김남국 의원을 꼭 그걸 잘라내야 된다. 하면은 그 잣대가 강화가 되잖아요. 강화가 되면 마지막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귀결될 거 아니겠어요? 아,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억울하고 당당해서 이거를 했다. 거나 아니면 야, 본인도 그래 놓고 이렇게까지 했네라고 더 큰 비난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릴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타짜의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제 좀 바꿔보죠. 장타짜. 네. 태영호 최고위원 사퇴하고 후임 최고위원 뽑는다면서요? 다음 달 9일에. 누가 돼요? 6월 9일 날 뽑기로 했고요. 6월 9일? 아, 그렇지. 네. 29일부터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요. 근데 전국위원회 선거를 하는데 4천만 원이나 기탁금이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국위원들 모아가지고 그냥 투표하는 행인데 이해가 되질 않는데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죠. 뭐 호남 출신인 이용호 의원도 있고 저번에 이용호 추대로운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용호는 자기는 뭐 지도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게 없다. 아무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밝히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뭐 컷탈락했거나 아니면 떨어진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이런 분들.
그런데 어쨌든 김기현 당 대표가 네. 자신과 호흡을 맞춰서 자신의 리더십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단독으로 좀 출마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게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자기네들도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한마평. 그냥 막 던져도 몰라요, 돼. 몰라요. 몰라요? 네, 아직은 자기네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래요? 대통령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에이, 뭐 누가 되든 말든. 아니 이게 선거인데 보별로 들어가는 누구를 찾아보고 있다 이런 게 나는 뭐 참 어이가 없어요. 아니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강하게 내 당대표 편을 심판인데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최고위원에 한 명이 더 있으면 자기의 리더십을 공천 과정 중에서 아니죠. 더 확고하게 선거는 세울 수가 선거대로 있죠. 놔두고 당선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하는 게 정치력이지 선거 자체에 아주 개입하겠다는 아름다운 얘기네요. 네. 아름다운 얘기지만 아름다운 얘기. 그렇게 가야죠.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내가 선거를 이렇게 조작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저 김타짜는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얘기를 아름다운 이상적. 이 진짜 장타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당위의 측면과 존재의 측면에 지금 나눠주는데. 그 김타짜는 지명직 최고위원 그 한 분 계시잖아요. 옛날 개파 뭐 강대식 의원. 지금, 아무 관심 없잖아요 지금. 네. 전요 이 자리도 뭐 보결로 들어가는 분이 뭐 그렇게 저기 할까 싶어요. 근데 제가 만약 김기현 대표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언을 한다면은 조금 정책적 상징성을 있는 분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해. 나머지는 돈 친윤이냐 받고 해. 비윤이냐 이런 식으로 안 돼, 보지 안 돼. 말고. 나머지는 돈 받고 하시고. 돈 받고. 네,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시고. 예, 국민의힘 예, 의뢰하세요. 친윤 비교보다 정책적인 거 경제 전문가, 외교안보 전문가 이렇게 뭐 그런 식. 예. 여당이니까 그게 근데 필요하겠다. 최고위원을 그렇게 정책 전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박대출 의장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어때요? 측면도 있나? 네. 알겠습니다. 자, 5.18 얘기 좀 해볼까요? 이 국민의힘 지금 저 소속 의원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고 특별 네. 절차도 편성해서 간다던데 5시 40분 기차인가 그걸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예, 새벽 10시에 최고위원을 네. 거기 광주에서 현정 한다고. 최고에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행보예요? 서진 정책 뭐 아니 근데 이런 얘기 저는 나오던데. 정책 품기 막 이런 단어를 정말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오늘 저 정략적으로. 정치면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당한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거지. 그분들에게 위로 드리고 공감하고 그런 모습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좀 뭐 협소하다, 협치를 못한다, 중도화를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윤 대통령이 예전부터 견지하고 있는 하나 5.18에 대한 거는 네. 진심이다. 뭐 약간 이런 거는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지원 전 원장은 그대로 보수 네. 진영 대통령 중에서는 제일 진심인 것 5.18에 같아요.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확 잘 된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 당연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김타짜는 네. 이 국민의힘의 그 호남에 대한 이 5.18에 참석 호남 민심 돌릴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보면 한 자리라던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진정성이 달려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고 얼마나 이게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게 하느냐. 계속 점만 찍고서 그 점이 안 보인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점들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선을 이어서 면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 당연히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죠. 김타짜한테 계속 좀 물어볼게요. 한 가지 덧붙이면은 저런 모습 보이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망언하고 또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은 또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고요.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선 보여줄 수 있지만 이후에도 제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라. 지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네. 거 이게 사실 이거는 그냥 선거 때 그냥 하는 얘기다 요 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또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그랬어요. 예. 이 타이밍에서 이 얘기를 한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게 원래 그 시즈널 이벤트가 있으면 그런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참모들의 그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 것 같고 5.18 또 네.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보자라고 그걸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저는.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네. 심지어 일본과의 역사 문제도 자기 결단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결단력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이런 순간에 이것까지 자기 결단으로 딱 해주면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받아서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 하실 때 원포인트 개헌합시다. 자, 국민의힘 먼저 나서달라. 그러고 국민의힘이 자, 헌법 전문회 5.18 정신 수록합시다. 자, 민주당 빨리빨리 우리 처리하자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로 폄훼하고 망언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그렇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뭐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될 거니까 네.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 한꺼번에 같이 하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결단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본 역사에 대한 결단도 뭐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아 저게 대통령의 굉장히 고뇌 있는 결단이었구나 이 정도의 뭐 평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좀 씁쓸해요. 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가 툭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럼 뭐 자 받고 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뭐 몇 가지 이제 기총소사 뭐 이렇게 폭로가 있어가지고 진상조사에 꾸려졌지 않습니까? 여야 이렇게 하고 예산도 많이 했어요. 곧 다 돼가거든요. 보고서 써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어요. 나온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뭐 때만 되면은 뭐 예산 태우고 뭐 태우고 해가지고 와 우리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좀 하여튼 여러모로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5.18 민주당의 제안 나온 것도 차라리 분위기 좋고 이럴 때 나오는 거였으면은 모양새가 훨씬 좋았을 건데 이것도 뭐 안 되고 뭐 분위기 안 좋으니까 툭 꺼내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저쪽이 안 받으면 더 땡큐야. 뭐 이런 식의 계산으로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100% 제가 동의해요. 예? 그게 안 좋을 수 있지만 정치는 그렇게 흘러왔고요. 자기네 진영이 더 우위에 있는 걸 항상 강조하고 선전하고 캠페인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5.18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그거를 아 그러기 때문에 나쁜 의도기 때문에 아니, 내지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저는 5.18을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저는 좀 뭐 과연 그런가 싶은데 그걸 보이면은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엊그제 이제 트리도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트리도는 그 서방 지도자들 중에서도 되게 좀 진보적인 쪽으로 캐나다의 과거사 같은 것도 많이 밝힌 사람인데 5.18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인권 맞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쪽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보편성의 측면으로 가면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5.18 전문이 된다면은 진짜 전체가 손잡을 수 있는 내용을 뽑아내가지고 넣는다면 뭐 나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뭔가 또 문구 하나를 약간 민주당 쪽에 뭔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일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는 보죠.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건설노조 소속인 양모 씨가 그 강릉에서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분신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가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가 양 씨를 말리지 않았다. 자살을 방관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뭐 사진도 이제 싣고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 뭐 이렇게 적었거든요. 자, 건설노조하고 언론노조는 허위보도다. 조선일보 보도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박주민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부디 사람이 먼저 되시라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봅니까? 원희룡 장관이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논란이 많은 것이고 또한 사법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밝혀지게 되면 만약에 진짜 그렇게 했다면 자살 방조죄거든.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그냥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사법적인 영역에서 밝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언론 보도로만 갖고 죽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이 게임에서
상대가 있는 선수잖아요. 건설노조의 반대쪽에 그렇죠. 있는 반대측에 있는 제3자적 위치가 그치. 아니고. 제3자적 위치가 아닌데 그러면은 본인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장관으로서 저는 앞으로 무슨 이 일을 해결해 나갈 때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명분과 도덕적 우위가 생길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는 그랬을까? 똑같은 생각해요. 원 장관은. 장관이 굳이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냐. 뭐 예컨대 그 건설 노조가 도심 집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을 이건 위한 말이니까 그건.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거기서 뭐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원 장관은? 그러니까 이 건설 노조하고의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충돌이랄까 어쨌든 이게 본인은. 좀 장기화되고 여기에 대해 피로감도 있고 좀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건설 노조에 대해서 도덕적인 타격을 좀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싸움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예, 자살을 자신들의 노동 투쟁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타자 말에 따르면 지금 며칠째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그 1박 2일 저 건설노조가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하는 거 해가지고 뭐 밤샘 술을 마셨네, 노상방뇨를 했네, 쓰레기를 치우자네 그런 보도도 있거든. 시민이 불편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굳이 장관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한다면, 한다면? 그까지는 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간호법 거부권 행사. 요거 간호사 단체도 총선기획단 만들겠어 내년 총선을 표로 심판하겠다. 의사 단체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숫자로 보면은 간호사 정치의 시대야. 협회가 제일 많고 많죠. 네. 아 간호조무사가 더 많구나 수는. 많죠. 네. 좀. 뭐 수는 그렇지만 이게 표니 보니까 어떤 신문에서는 표로 숫자도 정리해놨다고 그러고요. 아니, 간호사 몇 명, 그렇지. 조무사 몇 명, 의사 한의사 몇 명. 여쪽 네. 뭐 이렇게. 근데 계산을 해보면 네. 국민의힘이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호사 분들은 네. 분노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처우 개선을 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어? 저번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지 않아? 이거 표로 심판해야 돼. 네. 이럴 건데 의사나 조무사나 아니면은 뭐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은 합치면 수는 더 그쪽이 많지만. 많은데 우리 편을 들어줬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 찍어줘야지. 이건 동력이 좀 차이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간호사 단체도 약간 과했다 싶어요. 그냥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네. 뭐 무슨 정당 가입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거꾸로 역결집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말을 했어야 되나?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잘못했다 국민의힘 책임져라라고 하면은 네. 한 가만히 있어도 저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스템을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겠다. 뭐 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1인 인정당 가입을 그 캠페인이 아니라 뭐 강요를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당신은 뭐 이거 어디 찍었어? 민주당 찍었어? 그거 확인해. 그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약에 뭐 일종의 조작이나 뭐 강요나 이런 거에 동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 시스템 안에서 정당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많을수록 좋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법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넘어서서 뭐 매표 행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걸 뭐 가지고서 뭐 어떤 강요나 조작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거는 저는 단호하게 단죄를 제가 해야 되죠. 말씀드린 건 불법 합법의 영역이 아니라 실효성의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의 말씀드린 부분이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은 일단 좀 나쁘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법안을 자신들의 수적 우위의 힘을 이용을 해서 그냥 강행 처리한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공약을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했던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라는 이상한 변명 내는 것도 참 이상한데 네. 정치권이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시키고 이렇게 무마시키는 곳인데 네. 서로 지금 갈등을 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대안을 놓고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성철 소장의 말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또? 게 예, 오늘은 왜 자꾸 동의하기 싫어해?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이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살펴보고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야가 논의를 오랜 동안 해온 사안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 그리고 이견을 국민이- 접혀온 사안이에요. 아니 그래서 상임위에서 잠깐 말을 마치게 해주세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사위로 넘겼어요. 예. 근데 법사위에서 이소위에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논의를 안 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다시 내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아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발로 차버렸거든. 이제 우리가 이 간호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또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자, 그럼 해결책 어쨌든 있어요? 이거?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도 유감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무슨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이 되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민주적 거래라는 게 있어요. 지금의 국회 구조를 존중해 주는 게 대통령의 저는 그것도 맞는 행사라고 말이네. 보는데 맞는 이걸 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민주당이 나쁜 것보다 조금 더 나쁘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